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바로 만들기의 의미에 대한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통 우리가 만든다 하면 뭐 돈 버는 수단, 아니면 뭐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의 어떤 표현 방식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쵸? 특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들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, 조회수 잘 나올까, 뭐 이런 상업적인 이야기가 진짜 많죠. 맞아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에 글쓴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돈이나 뭐 예술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이 만들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개인적인 여정을 좀 풀어내고 있거든요. 아, 네.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. 이 글쓴이가 어떻게 만들기에 대한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이 개인적인 어떤 경력 변화랑 딱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일하는 방식에 좀 한계를 느끼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. 이런 과정이 담겨 있죠. 네,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글쓴이가 원래는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휴대폰 UI,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랑 뭐 기획 이런 일을 주로 하셨다고 해요. 아, UI 디자인이요? 화면 디자인하고 그런 거요? 네, 그렇죠.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쓸까 이런 거 고민하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40대에 딱 접어들면서 이 일을 예전처럼 계속 하기는 좀 어렵겠다.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다고 합니다. 그 분야가 좀 그런 경향이 있나 보군요. 연차가 쌓이면. 네, 맞아요. 글쓴이 말로는 연차가 쌓이면 직접 막 디자인하고 만들기보다는 약간 관리자 역할, 감독 역할 이런 걸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. 네, 보통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이분의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. 관리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다고 강조하거든요. 바로 그 지점. 그게 이 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출발점 같아요. 관리나 기획이 아니라 정말 그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갈망인 거죠. 네, 맞아요. 그 갈망.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갈망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3D 프린터에서 찾았다는 점이에요. 아, 3D 프린터요? 약간 의외인데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갔다.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. 이분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면 속에서 작업하다가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. 아, 네네. 그걸 통해서 약간 자신의 노동이랑 그 결과물 사이에 좀 끊어졌던 연결고리. 그걸 다시 이어보려는 어떤 시도로 읽히더라고요. 노동과 결과물 사이의 연결고리라?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기는 어떤 상업적인 성공이나 예술적인 성취 이런 걸 떠나서요. 먼저 내가 직접 한다는 그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, 그 자체였던 거죠. 아,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. 어떻게 보면 관리직으로 그냥 밀려나는 대신에 나는 만드는 사람이다. 이 정체성을 지키려는 어떤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면이 있죠. 근데요,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단순히 그냥 내가 직접 한다는 그 만족감 말고요. 혹시 그 만드는 대상 자체가 디지털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걸로 바뀐 거, 그것 자체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? 어떤 의미에서요?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코드나 화면 속 디자인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험이요. 그 전환 자체가 주는 뭔가 다른 느낌.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글에 뭐 명시적으로 길게 설명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네네. 디지털 작업은 사실 결과물이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긴 하지만 만질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수정도 비교적 쉽고. 맞아요. 근데 3D 프린팅 같은 이런 물리적인 제작은 좀 다르죠. 재료의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고 한 번 출력하면 뭐 되돌리기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요. 네.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죠. 그렇죠. 그런 어떤 제약 속에서 뭔가를 딱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,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. 이거는 디지털 작업과는 확실히 다른 종류의 뿌듯함을 줄 수 있거든요. 아,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.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. 어쩌면 이 글쓴이가 느꼈던 내 일을 진짜 하고 싶다는 그 갈망 속에는 이런 만질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리가 있습니다. 그럼 결국 이 글쓴이에게 만들기란 40대라는 어떤 경력의 전환점에서 관리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네.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었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
돈을 벌거나 뭐 순수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거죠. 아주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실존적인 의미 찾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개인적인 여정이었네요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결국 만든다는 이 행위의 의미가 정말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답은 없는 거겠죠.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글쓴이처럼 원래 디지털 기반의 작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인 창작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얻는 특별한 경험이나 만족감은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질문이요. 아,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전환인가요? 네.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상상해 본다면 그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은 기존의 디지털 작업과는 어떻게 다를 거라고 느끼시나요? 재미있는 질문이네요. 네.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는 것도 오늘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자 또 다른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만들기에 담긴 아주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